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파 뉴스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버티고 계십니까? 세상이 온통 코로나 문제들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우리 일상은 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루 74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1,600여 명이 미 전역에서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오늘은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한인회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경기부양금 추가 지급을 계획 중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소식들로 오늘 카파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 오전 한인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 119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first Korean American immigrants arrived 119 years ago today on January 13th, 1903. 1월 13일 오늘은 119년 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1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03년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으며 시작된 한인들의 미주 이민사가 오늘로 119주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 동안 열지 못했던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최소한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 영킴 이사장, 존 리 12지구 시의원, 칼리 케토나 10지구 소속보좌관, 그리고 며칠 전 새로 부임한 올림픽경찰서 에런 폰스 신임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국기 개양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So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Greater Los Angeles, I thank you for commemorating Korean American Day, our history, contributions, and the diversity that we bring to this great city. 오늘 기념식에서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지난 119년의 이민 역사를 지내오며 미국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첨단 기술 등 우리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지난 22개월의 팬데믹 동안에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EDD와 SBA EIDL 등 수많은 정보 프로그램을 한인들이 수혜받도록 도와왔고 아시안 증오범죄를 비롯한 차별에 맞서왔다며 4.29 폭동 3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 커뮤니티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에런 폰스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은 오늘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한인 커뮤니티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LAPD 경관들의 격리가 늘어남에 따라 한인들의 불안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로 격리 조치된 경관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며 한인타운 치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미국 내 유일한 소수민족의 이민사를 기념하는 날로 지켜오고 있으며 미 전국에서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오늘 현기식, 즉 국기 개양식을 개최하였는데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에 개양되어 있는 양 국기를 새로 교체하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커뮤니티와 함께 기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이 되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 등 미 정계 인사들이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서한을 한인 사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정계 인사들이 연이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자무위원회 AANHPI는 오늘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축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1903년 한국 이민자 하와이 도착을 거론하며 위대한 미국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날 이후 한인은 우리 국가의 성장과 힘, 번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며 오늘날 국가 전역의 한인은 우리 국가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그들이 지식과 기술로 이바지하며 군에 복무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한인 이민 119주년을 축하하고 한인들의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한 오랜 어려움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 국가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구축하는 데 계속 도움을 줘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에도 한인이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주지사도 합세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배우자인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동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연방의원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한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인의 스토리라며
우리 국가의 위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태생인 한인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당시 첫 여권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1903년 첫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 도착했다라며 그 이후 나를 포함해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이곳에 이민했다라고 한인 이민 역사를 기렸습니다. 주디 추 연방의회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의장이 페이스북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코로나 구제를 위한 추가 경기 부양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KTLA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몇 개월 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제한한 예산을 업데이트할 때 납세자들에 대한 또 다른 경기부양 지급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 방식은 이번 주 초 주지사가 공개한 초기 2,864억 달러 예산 제안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환급금 방식을 통한 경기부양급 지급이 5월 개정안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추가 경기부양급 지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올해 추가 경기부양금을 지급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 예산을 업데이트할 때 5월 개정 문구에서 납세자에게 추가 환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추가 경기부양급 지급 계획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가시면 가장 부러운 것이 건강보험이라고들 하시는데요. 캘리포니아가 한국식 단일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한국처럼 전 주민에게 단일 방식으로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캘케어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캘케어 도입은 지난 5년 전에도 추진되다 중단된 바 있는데 당시 이 제도 도입에 1,6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 큰 폭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중단했습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전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캘케어로 일컬어지는 단일 건강보험 싱글 페이어 시스템 시행안 AB 1400 법안이 주 하원에 재상정됐으며 지난 11일 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쉬칼라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민들이 어떤 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비가 낮아져 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재원 마련에 연간 1,6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세금 징수가 필요하며 주정부가 연간 2,22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단일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 서비스 품질을 낮추고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단일 건강보험 법안에는 연간 총수입이 20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비세를 신설하고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은 임금의 1.25%인 새로운 급여세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9,9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들을 고용한 기업은 1%의 추가 급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149,509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0.5% 인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추가되는 세금 총액이 현재 고용주와 주민들이 민간보험에 납부하는 금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메디칼 확대안과 맞물려 이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 국민에 대한 마스크 무상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N95급 고품질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료로 배포할 코로나 검사 키트를 추가로 5개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무료 배포를 약속했던 5개에서 10억 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끝나길 바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히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스크가 항상 저렴하거나 구하기 편리한 것은 아니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무료 마스크 배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선 N95와 K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N95 마스크는 한국에선 KF94 등급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고품질 마스크를 미국인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DC 러셀 웰렌스키 국장은 어제 어떤 마스크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미국인은 스스로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표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들어 모두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수백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입원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군 의료 인력을 6개 주에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12일 현재 미 전국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15만 1000여 명이며 하루 평균 74만 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50%나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델타 감염자라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미국에서 발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969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수는 70%를 차지하게 된 12월 24일에는 1,356명으로 40%가 증가했습니다. 12월 31일 1,244명으로 감소한 하루 사망 평균치는 오미크론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 현재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선 1월 12일 현재 1,877명까지 뛰었습니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2주 전에 비해 51%가 늘어난 것으로 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 총수는 79%가 급증했고 하루 평균 추가 확진 수는 151%가 폭증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세는 입원 환자 총수나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비하면 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델타 등 다른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10호급이나 위중적화의 치명력은 더 약한 것으로 엮여지고 있는 점에 비추면 의외로 높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CDC의 로셸 월란스키 국장은 사망자 증가는 12월 초순까지 우세 중인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추이 변화는 확진에서부터 수주일간의 지연이 있어 사망자 급증을 오미크론 탓으로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의 실제 치명적인 위력은 더 지나가봐야 한다고 월란스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서 1월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3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 이후 확산 정점에 나온 30만 명의 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감염인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카이저 퍼머넨트는 5만 2천여 명의 오미크론 감염자와 약 1만 7천 건의 델타 감염자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델타 확진자들보다 중증 화율은 74%, 사망률은 91% 낮았고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입원 기간이 델타 확진자들보다 3일가량 짧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니박 기자의 리포트에서처럼 앞으로 수주일은 더 지켜봐야 실제 사망률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방 대법원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추진한 100인 이상 사업자 내 백신 의무화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 또는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 조치는 100인 이상 사업자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의 야심찬 정책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 조치에 전원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시애틀 한인은행과 주유소 등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카퍼뉴스에서 보도한 강도 사건입니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10월 말 시애틀 인근 유니뱅크 페더럴웨이 지점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던 용의자 유니스 아드리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시애틀과 인근 지역에서 은행과 주유소, 담배 판매 업소 등 총 12곳을 돌며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께 유니뱅크 페더럴웨이 지점에 침입해 창구 직원들을 협박해 정확한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주 쇼킹한 뉴스입니다. 6살짜리 아들을 찬물로 샤워로 벌을 주다가 숨지자 아들 시신을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노스 시카고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체포된 여성은 38세 제니 페리로 아들 더머리 페리를 체벌한다면서 찬물로 샤워하도록 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리고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정한 엄마의 아들 체벌은 아들이 찬물 샤워를 하다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들의 의식을 잃고 숨지자 이 엄마는 아들 시신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다버린 뒤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는 아들이 파티에 가는 누나를 따라 나섰다가 실종됐다고 거짓을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영어 돌발 퀴즈에 대한 당첨자들, 이긴 사람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영어 돌발 퀴즈의 퀘스천은 CPI가 뭐냐고, CPI가 이제 영어로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CPI가 한국말로는 PD님 뭐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어로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Consumer Price Index입니다. 인덱스였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그래서 제일 먼저 5분에게 마스크 100장씩 드린다고 했는데, 1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탐술, 우리 카톡방의 멤버이신 탐술 선생님이 1등을 하셨고, 2등은 데이베 킴씨, 3등은 선 초이씨, 4등은 김현주씨, 현주킴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등 들어온 분은 에스터 팩님입니다. 에스터 팩님.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인에 연락 주시고 마스크 100장씩을 픽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매일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틀 전 개학한 LA 학교들은 학생들이 줄줄이 감염되고 있어 결승률이 3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월 13일 목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감사합니다.